예민수의 경제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뭐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죠. 또 트레이딩 전략, 관심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장이 안 좋고 소극적이면 컴퓨터 덮고 나가서 그냥 걸으세요. 주식 보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안에서 또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오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반전이 왔을 때 지금 뭐가 또 일단 강하냐, 그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전업종이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장이, 그죠? 살아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뭐가 올라올 것이냐인데 눈여겨볼 만한 장은 어렵지만 섹터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런 매출적인 부분 외에도 단기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LNG선 수주라든지 그 외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나왔고 그 외에 추가적인 우리가 방산 쪽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 쪽에 군함 쪽 수주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함께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여부 그리고 기존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K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함대의 수백억 대 사업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슈, 호재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지금 흔들리지 않죠. 뭐 오늘 방송 뭐 하는 날도 주가는 약합니다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군함이나 뭐 MRO 이런 쪽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오션 이런 거잖아요. 네, 훨씬 맞습니다. 더 강하게 지금. 그 전에는 뭐 힘스 같은 기자재 쪽 좀 강했었는데요. 조선주는 실적 좋은데다가 또 뭐 그런 얘기하대요. 이제 트럼프가 화석연료 좋아하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런 거 하면 결국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죠? 해운이나 어쨌든 배가 필요하니까 조선주 좋을 거란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조선과 기자재가 있고요. 네, 어떤 쪽,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양쪽 모두 좋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주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빅3 조선주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 방산 쪽과 연관이 있는 원래 빅3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그다음에 뭐야? 삼성중공업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빅3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점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 쪽을 우리가 지금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하나 쪽 방산 기업들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실적도 매우 좋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국제적인 이런 불안성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선과의 협력 부분 이슈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외에 방산 쪽을 우리가 이 해운 쪽 방산 쪽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한 가지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지정학적 얘기하는 네, 거죠? 지정학적으로. 네, 지정학적으로 북한이죠. 뭐 북한 중국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북한 중국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 바로 중국의 해군 부분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국의 해군 부분 결국 이제 네.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뭐 대만 침공, 중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계속 맞습니다.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해군력을 동원할 거고, 그죠? 해군 쪽에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해군 쪽에 대한 강화, 전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슈가 한국 쪽 조선업계의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고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그리고 노동 집약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예. 전후방 산업인 해운 철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중국의 해군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오션 같은 기업 그리고 빅3 조선사들 함께 지금은 체크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은 어렵지만 네, 실제로 또 버티고 있는 섹터의 조선주가 네. 또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거나 기대가 되는 다른 섹터는 또 어디입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네. 괜찮은 섹터 바로 전력 쪽, 전력 예. 설비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부분은 뭐 기존에 한번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반도체 주들의 상승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죠. 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동남아,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 두 번째 이슈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첫 번째 이슈도 어느 정도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북미 교체 사이클 도래한다면 초호황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국내 정부의 정책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이 현대일렉트릭이고요. 그 조정받는 것 같으면 또 급등하고 그죠. 참 근데 좀 투자의 마음이 어려운 게 떨어지는 날은 사기 싫어요. 오르면 그죠. 막 사고 싶은데 엇박자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 그죠. 주목받는 쪽. 신기주 가운데 산일전기 이런 종목이 좀 강해요. 전선주들은 뭐 그에 좀 동참이 조금 늦은 것도 같은데 그러면 전력, 기기, 변압기, 인프라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세요? 네. 저는 제일 일렉트릭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일렉트릭. 네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망 부품 쪽에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PCB, ASSY 양산을 통해서 테슬라 협력사의 전력망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날 텐데 기존에 공급을 했거나 크게 독점 공급을 하는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존재하고 추가적인 공급 이슈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전력기기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매출이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제일 일렉트릭 외에도 K 전력기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전선주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선주들은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에 편승하셨다가 어느 정도 눌림에서 차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는 언제고 다시 한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전선주들 특히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인데 그죠? 네. 상장한 지는 몇 년 됐군요. 이런 사실은 가려진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선하고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전선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뭐 인프라 전력기기 변압기 갈 때 확 갔다가 사실은 전력기기는 조금 조정받고 또 갔는데 전선주는 사실 오른 만큼 막 떨어지고 이제 변동성이 되게 좀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 거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는 다릅니다만 조금 더 나가서 뭐 인프라, 재건, 예를 들면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계 뭐 이런 쪽은 조금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조금 뭡니까 아직까지? 네. 그쪽은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예. 섹터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뭐 전력기기 쪽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나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런 종목들은 네, 뭐 굴삭기 관련된 뭐 장비 종목들 예, 예. 그리고 건설에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한 달 내로 정전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테마들 다양한 테마들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재건 테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재건 테마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전에 오실 때도 보면 바이오 쪽 얘기를 송가람 대표님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바이오 쪽에 업무나 이런 것도 좀 하셨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사실은 좀 제한적인 시장에서 바이오가 좀 대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C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도 잘 갔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말할 거 없고 바이오텍도 잘 가다가 최근 흔들리니까 그냥 낙폭이 팍팍 크네요. 차익 실현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승했던 시기의 수급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전체적인 네.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 AI 시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료 지켜봐야 AI?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이라든지 정밀의학, 예측 분석 예. 등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글로벌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특수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그 말되네. 지금 이제 AI도 인공지능도 시장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더전 비전이나 한컴이나 이런 기업도 강하거든요. 그런 AI 측면에서 보면 의료 바이오 쪽도 의료 AI에 눈여겨볼 만하다. 바이오텍들은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우리가 특수약품들 뭐 치매 약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탈모 약품이라든지 네. 이런 크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 순이익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1상을 넘어서서 2상이나 3상 초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임상을 3상을 시작하거나 2상을 마무리했을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임상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바이오시밀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효과 품질이 동등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바이오 시장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 회복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매출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런 쪽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눈여겨볼 섹터로 송 대표님은 조선하고 전력 인프라 얘기하셨고요. 그밖에 제가 좀 궁금한 건설 기계나 바이오 얘기까지 여쭤봤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